나는 50대 후반의 장모였다. 남들에게 보여지는 나는 언제나 차분하고 교양 있고 손주를 기다리는 평범한 장모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공허와 서운함이 항상 자리 잡고 있었다. 남편과 사별한 지 오래였고 딸은 결혼하자마자 바빠졌고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나는 스스로 늙어간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곤 했다. 그 공허한 집안에서 유일하게 움직이는 공기 같은 존재가 사위였다. 사위는 30이 조금 넘은 나이에 이미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사람이었다. 사람들 앞에서는 예에 바르고 성실한 남자였고 딸에게도 잘해주는 것처럼 보였다. 처음에는 그런 사위가 고맙기만 했다. 나이 들어 딸을 멀리 시집 보낸 대신 믿음직스러운 사위를 얻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인지 어느 순간부터 나는 딸보다 사위의 마음을 더 자주 들여다보게 되었다. 표정의 작은 변화, 말투의 미묘한 떨림, 집에 들어오는 시간의 차이 같은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어느 날,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게 조용한 오후였다. 딸은 회사에 있다고 했고 사위는 늦게 들어올 거라고 미리 연락이 왔다. 나는 혼자 저녁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장을 더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집을 나섰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문득 지갑을 두고 나왔다는 생각이 들어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그 짧은 순간의 망설임이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나는 집 안에서 들려서는 안 될 작은 소리를 들었다. 마치 숨죽인 웃음과 낮게 떨리는 숨소리 같은 것, 딸이 없다고 분명히 들었는데 집 안에 있는 기척은 하나가 아니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발소리를 죽이고 거실을 지나 안방 쪽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그때 내 가슴은 이상하게도 화가 나기보다 오래된 직감이 확인되는 듯한 묘한 차가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안방 문틈 사이로 스며나오는 낯선 향수 냄새와 익숙하면서도 이상하게 낯선 사위의 기척이 섞여 있었다. 나는 문을 벌컥 열지 않았다. 대신 아주 조금만 문을 밀어 그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 순간 내가 막연히 설마라고 넘겼던 의심이 한 번에 깨져버렸다. 사위는 딸이 아닌 다른 여자와 함께 있었다. 서로 너무 가까이, 너무 자연스럽게, 마치 오래된 습관처럼. 나는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고 문을 열어젖히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문을 다시 닫고 거실로 돌아와 의자에 앉았다. 손이 떨렸지만 머릿속은 이상하리만치 차분했다. 그래,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스스로에게 속삭이듯 중얼거리며 나는 그 장면을 머릿속에 깊게 새겨두었다. 증거 사진도 녹음도 없었지만 내 눈과 귀가 이미 그날의 증인이 되어버렸다. 잠시 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사위가 먼저 나왔다. 나는 이미 부엌에 서서 냄비를 올려두고 있었다. 내가 집에 돌아온 것을 알아차리고 놀라겠거니 싶었지만 사위의 얼굴에는 예상보다 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 짧은 눈빛 속에서 나는 들켰다는 두려움, 변명하고 싶은 조급함, 그리고 무너지고 싶지 않은 자존심을 동시에 보았다. 그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평소처럼 저녁을 차리고, 평소처럼 상을 차리고, 평소처럼 그가 잘 먹었습니다라고 말하고 나갈 때까지 조용히 지켜만 보았다. 그러나 그 침묵은 단순한 포기가 아니었다. 침묵은 나를 위한 시간이었다. 내 안의 상처가 어떤 모양으로 굳어질지 지켜보는 시간, 그리고 그 상처를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하는 시간. 나는 늙어가고 있었지만 어리석지는 않았다. 세상을 오래 살수록 직접 소리치는 것보다 조용히 쥐고 있는 비밀이 더 큰 힘을 가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날 밤, 딸이 퇴근해 들어왔을 때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딸의 얼굴에는 하루의 피로가 고스란히 묻어 있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마음이 약해져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입술은 끝내 열리지 않았다. 오히려 딸에게 따뜻한 국을 더 떠주며 무심한 듯 안부를 물었다. 동시에 눈길은 사위의 얼굴을 흘끗 지나갔다. 그는 내 눈을 피하려고 애쓰고 있었고 그 어색한 시선 회피가 오히려 나에게 이상한 힘을 느끼게 했다. 나는 이제 이 집에서 단순한 장모가 아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나만이 알고 있는 진실이 하나 생겼고 그 진실은 사위의 약점이 되었다. 그리고 약점을 쥔 사람은 언제나 관계의 중심에 서게 마련이었다. 나는 처음으로 외롭고 나이든 장모가 아니라 한 사람의 여자이자 이 집안에 숨겨진 판을 쥔 사람이 된 기분을 느꼈다. 다음 날 나는 일부러 사위를 불러 단둘이 있는 시간을 만들었다. 딸이 출근한 뒤 나는 사위에게 이것저것 심부름을 맡기며 시간을 끌었다. 그리고 마침내 부엌에서 둘만 남았을 때 나는 아주 단순한 한마디로 시작했다. 나는 그날 본 것을 직접적인 말로 꺼내지 않았다. 대신 그의 표정을, 눈빛을, 손끝의 떨림을 천천히 확인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렇게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사위에게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암시를 심어주었다. 그 순간부터 분위기는 바뀌었다. 사위는 예전처럼 나를 그저 아내의 어머니로만 볼 수 없게 되었다. 나를 대하는 그의 태도에는 항상 조심스러운 긴장감이 깔렸다. 나는 그 긴장을 일부러 풀어주지 않았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더 세세하게 그를 챙기며 그 긴장감이 하루하루 쌓이도록 내버려 두었다. 며칠이 지나자 나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점점 더 뚜렷하게 알게 되었다. 나는 단지 그가 벌을 받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것이 아니었다. 나는 사위가 나를 향해 매일 신경 쓰도록 만들고 싶었다. 나만의 시간, 나만의 시선, 나만의 손길을 이 집에서 확보하고 싶었다. 딸도 다른 누구도 모르는 나와 사위만이 공유하는 어떤 영역. 그것이 형체 없는 것이어도 좋았다. 중요한 것은 그 영역이 매일 반복된다는 사실이었다. 어느 날 아침, 나는 마침내 마음속으로 정리한 말을 꺼냈다. 앞으로 매일 사위가 나를 위해 해야 할 것들을 조용히 나열했다. 내 장을 함께 봐줄 것,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줄 것, 저녁마다 잠시라도 나와 차를 마시며 시간을 보낼 것, 아픈 척하면 병원에 같이 가줄 것, 집안의 작은 고장 하나도 그냥 넘기지 않을 것, 그리고 무엇보다 그 시간 동안에는 전화도, 메시지도, 다른 약속도 허락하지 않을 것, 그것이 나의 요구였다. 나는 그 요구를 가볍게 웃으며 말했지만 사위는 그것이 단순한 심부름 목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챘다. 그의 눈빛에는 이해와 두려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그가 거절할 수 없다는 것도 나는 알고 있었다. 내가 입을 열기만 하면 그의 삶이 어떻게 흔들릴지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로 사위는 매일 나의 하루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마트에서 카트를 밀어주는 손, 계단을 오를 때 살짝 잡아주는 팔, 저녁에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주고받는 시선. 겉으로 보기에는 지극히 평범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었지만 우리 둘만 알고 있는 진실이 그 모든 순간에 묵직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나는 그 그림자 속에서 이상한 만족감을 느꼈다.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다. 사위는 매일 나에게 시간을 내야 했고 나는 매일 그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다. 딸은 아직 아무것도 모른 채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고 이 집안에는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관계가 자라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알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내가 쥐고 있는 비밀과 사위가 숨기려는 진실 사이에서 우리는 앞으로 더 깊은 곳으로 걸어 들어가게 되리라는 것을. 나는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희미하게 느끼고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긴장과 비밀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흐릿한 경계는 조금씩 모양을 바꾸기 시작했다. 사위는 처음엔 의무감으로 내 곁에 있었고 나는 상처를 가리기 위해 그를 붙잡았지만 그 반복되는 시간이 길어지자 우리 사이에는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묵직한 감정이 자리 잡았다. 그것은 애정이라고 하기엔 너무 조심스럽고 죄책감이라고 하기엔 너무 따뜻했다. 그래서 더욱 위험한 종류의 감정이었다. 어느 날 저녁, 딸이 출장으로 며칠집을 비우게 되었다. 집안에는 오랜만에 사위와 나만이 남았다.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조용히 서로의 숨소리가 스며드는 그 순간
나는 문득 우리가 어디까지 와 버렸는지 깨달았다. 사위는 이제 긴장보다는 익숙함이 묻어 있었고 나 역시 그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에 마음이 덜컥 떨렸다. 처음 의도했던 벌의 의미는 이미 사라져 있었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서로가 서로를 의식하는 묘한 친밀함이었다. 그날 밤 나는 오래 고민한 끝에 결심했다. 이 관계는 이제 끝내야 한다고. 계속되는 친밀함은 결국 우리 모두를 무너뜨릴 것이다. 내가 느끼는 기묘한 위안도 사위가 보여주는 묵인된 따뜻함도 계속될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사위를 부르지 않았다. 일부러 혼자 장을 보고 혼자 점심을 먹고 혼자 시간을 보냈다. 하루 종일 연락 하나 없던 사위는 저녁 무렵 불안한 얼굴로 내 집 문을 두드렸다. 나는 문을 열며 조용히 말했다. 오늘은 오지 않아도 됐어. 그 순간 사위의 얼굴에 스치는 놀람과 허전함을 나는 담담하게 바라보았다. 나는 부엌 식탁에 앉아 천천히 사위에게 말했다. 내가 본 것, 내가 했던 선택, 그리고 그 선택으로 우리가 흘러온 길 그리고 이제는 끝내야 할 시간이라는 것. 사위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빛에는 후회와 안도, 그리고 아주 작은 고마움까지 뒤섞여 있었다. 나는 그 눈빛을 보며 우리가 서로를 망가뜨리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마침내 사위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라는 말도, 죄송합니다라는 말도 아니었다. 말로 표현되지 않은 감정이 그 고개 숙임에 모두 담겨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그를 붙잡지 않았다. 충분했다. 나는 이미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존재감, 내 나이와 외로움이 잠시나마 사라지는 순간들, 그리고 세월이 지나도 잊지 못할 묘한 긴장과 온기. 그 밤 이후 우리 사이는 평범한 장모와 사위의 거리로 돌아갔다. 그는 예전보다 딸에게 더 신경을 썼고 나는 더 이상 그를 불러내지 않았다. 그러나 아주 가끔 식탁에서 마주칠 때면 사위는 나를 잠시 바라보곤 했다. 예전과는 다른 눈빛으로. 나 역시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도 그 눈빛이 마음 한구석을 건드리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오래 머물지 않았다. 그것은 지나가야만 하는, 지나가는 것이 아름다운 감정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것이 잦아들었고 우리 사이의 비밀도 조금씩 기억 속에서 희미해졌다. 하지만 나는 안다. 그해 늦여름 내가 우연히 들여다본 문틈 사이의 진실이 우리 인생의 흐름을 잠시 바꿔놓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짧지만 강렬한 흐름 속에서 나는 다시 한번 여자라는 감정을 되찾았다.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후회가 아니라 조용한 미소였다. 이제 나는 다시 나의 일상으로 돌아갔다. 마음 깊은 곳에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조용한 기억 하나를 품은 채.